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죠. 종이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조직을 잘랐다는 거예요. 라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초가 되는 수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궁금증이 생겨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죠. 1930년대 중반에 일본의 준텐도 대학의 사토 교수가 그 원추각막 환자에서 각막 내피 거기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찢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근시가 사라진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각막 내피를 방사상으로 칼을 이용해서 찢어서 근시를 치료하는 시술을 시도했다는 역사적인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거든요. 각막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근시는 치료가 될지 몰라도 각막이 투명도를 잃게 돼요. 각막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10여 년 후에 1940년대 중후반에 스페인의 호세 바라코라고 굴절 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호세 바라코는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죠. 결국 각막이라는 게 굴절을 담당하는 그런 소기관이라는 걸 알고 각막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근시나 난시를 교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막은 하나의 살 덩어리인데 그걸 층판으로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그걸 얼려서 모양을 아주 미세하게 변형을 하고 그걸 다시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실제로 도안을 해가지고 종이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조직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라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장 시초가 되는 수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때 1970년대 중반쯤에 한국 사람들이 소련에 단체로 여행을 가가지고 근시교정 수술을 받아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 의사 이름이 표도로프인데 표도로프가 방사상 각막 절개술이라 그래서 각막에 방사상 형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가하면 각막의 중심 부분이 평평해지는 물리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이용한 수술이 또 한 10여 년 동안 시행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가끔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RK를 수술을 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 수술의 단점은 뭐냐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를 않아요. 그냥 간신히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또 RK는 단점이 부정난시가 많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시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라식, 라섹이 나오면서 표도로프 수술 같은 것들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레이저를 이 수술에 접목하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에 미국의 이제 맥도넬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엑시머 레이저를 접목을 해서 열 손상을 각막에 주지 않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각막을 미세하게 절삭을 해서 모양을 성형을 할 수 있다. 굴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를 시도한 게 라식, 라섹,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엑시머 레이저 수술은 굉장히 통증이 심했거든요. 상피를 다 벗겨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되게 더뎠어요. 근데 각막 상피를 다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라식이라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게 팔리크라시스는 그리스 의사가 개발을 했어요. 좀 더 개선된 방법의 라식이 나오면서 90년대 초중반부터 라식의 이제 시대가 왔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라식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안과의 전성시대가 온 그 시기가 있었고 라식이라는 게 결국은 각막의 절편을 레이저나 아니면 미세각막 절개도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런 과정 중에 일부 환자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라식이 조금 또 주춤하면서 개선된 게 라섹이라는 거였어요. 라섹은 PRK와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근데 옛날에 PRK를 할 때는 각막의 상피를 벗겨낼 때 정말 빡빡 긁어가지고 벗겨냈거든요. 라섹은 알코올이라는 그런 약재를 이용해서 각막 상피를 층판으로 벗겨낸 이후에 껍질을 덮어주기도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로 벗겨내고 수술하고 나서 껍질은 그냥 버리는 방식. 어떻게 보면 PRK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결국은 변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PRK, 라식, 라섹 이렇게 엑시머 레이저 시대가 발달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2008년, 9년 이때쯤 이제 스마일이라는 수술이 처음 시작이 되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개발팀에 전 세계 11명의 의사 중에 한 명으로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해서 스마일을 발전을 시켰고, 이게 각막 수술은 아주 높은 도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막의 살을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너무 각막이 얇아지면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눈 속의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 있어서 교정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심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는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온 방법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하는 방법,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사실은 1980년대 나온 수술 방법인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도입돼 가지고 시도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사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이 시도가 되다가 현재는 ICL 렌즈 쪽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말씀해 주시는 수술 중에서 가장 시력 교정술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수술은 어떤 걸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호세 바라커가 굴절 수술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마 시력 교정 수술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시력 교정 수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중성을 가지게 된 수술에 기여한 사람은 닥터 맥도넬, 그런 분들이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 중에서도 일부 기여를 한 거는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들을 축적을 해서 좋은 노모그램을 만들고 대중화시켰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ICL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도에 대학 교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ICL 결과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한 데는 그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제 회사에서 참고를 해서 렌즈 디자인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노모그램도 바꾸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원장님께는 ICL이 더 소중한가요? 스마일이 더 소중한가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 있는데 애정을 부분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두 가지 다 소중하게 잘 만들어 온 수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